공제라는 거 할게요. 여기. 자고로 이거 회계 1급은 말문제만 나오고 회계 1급은 말문제만 한데 세무 2급은 실기가 나옴. 이거 실기에 실기에 이제 대손세 공제 나오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걸 배우면 대손의 회계 처리가 뭔가 바뀌어요. 그건 세무 2급 때 배울 거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무 2급 때는 너무 중요하다고, 이게. 그죠? 회계 1급 때는 가끔 나오지만, 말문제로. 자, 해볼게요. 일단,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말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림으로 이해를. 날짜 못 바꿨네, 모르고. 그냥 받아들여줘요, 여러분들. 날짜를 못 바꿨어, 모르고. 우리 2025년도로 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줘요. 자, 뭐냐면, 2023년, 이렇게 날짜 바꿀게. 여러분 바꿔요. 여기 하나씩 연도가 땡겨져야 되는데, 여기 부가가치세는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못 바꿨어요. 6 이렇게 됨. 2025년도니까 좀 이따 바꿔야 되겠다. 2025년도가 주인공이니까요. 우리 지금 대손세 공제라는 거잖아요. 네,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지 저거 아까 했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2024년 2월 5일에 만원의 제품을 외상으로 판 거예요. 그럼 법인이니까 1기 예정신고 기간이죠? 1월 달부터 3월. 그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건 안 했건, 거래징수를 했건 안 했건, 10%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무조건 10% 내야 돼요. 맞죠? 내야 돼. 세금 계산서 발행했건 안 했건 안 따져, 여러분들 그냥. 그죠? 그래서 일단 내 돈으로 1,000원 있죠? 상대방한테 매출세 1,000원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세 1,000원을 1기 예정신고가 우리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니까 4월 25일 날 1,000원을 납부해, 내 돈으로. 자, 근데 이제 2025년 3월 5일 날 11,000원을 떼어 먹힌 거예요. 10,000원도 못 받고 세액도 못 받고. 대손. 그러면 요 외상 매출은 무시하고, 그럼 이 1,000원은 납부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애죠. 납부하지 말았었어야 돼. 맞죠? 근데 납부했잖아. 그래서 납부했으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환급해줘, 돌려줘야 돼, 나라에서. 근데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혹시나 네가 나중에 낼 세금이 5,000원이다 라고 하면 1,000원을 그냥 빼줘요, 납부할 세금에서. 맞죠? 그걸 대손된 세액이, 1,000원은 대손됐잖아요. 대손돼서 대손된 세액이 됐지. 대손된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걸 대손세 공제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긴 집중하셔야 돼요. 세무 2급 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압도적. 진짜야. 좀 어려워하시거든, 많이. 이렇게. 그럼 너는 표정이 세무 2급 따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여기에서도 하고 거기에서도 해서 이렇게 머리에 2번 때려 박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힙합에서도 랩 때려 박으라고 하잖아요. 때려 박는 랩을 하라고, 머릿속에, 귀에. 관련이 없죠? 자, 보시면. 근데 이 대손세 공제는요, 외우셔야 돼요. 예정신고 땐 안 해줘요. 이건 이유가 없음. 그냥 법에서 그렇게 했어요. 대손세 공제는 예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안 빼줘요. 언제 빼주냐면 확정신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신고면 1기면 7월달이잖아. 7월달, 7월 25일. 맞죠? 요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요. 핵심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 그 세무 2급에서 실기할 때 얘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진짜 잘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부호를 마이너스로 할 거냐 플러스로 할 거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론이 잡혀야 빼기로 입력할지
또 나중에 더하기로 입력하는 거 그냥 빼기 안 넣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더하기로 입력할지를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그럼 여기는 차감이잖아. 요 차감이니까 어떻게? 빼기로 입력해야 돼. 빼기로. 차감이잖아. 납부할세액에서 차감이야. 맞죠? 그럼 차감인데 우리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해? 납부세액은 이미 했지만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 공제를 뺀다면서요. 맞죠? 물론 이게 플러스가 나와야 납부세액이긴 하지만 플러스라고 가정.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 보실게. 대손세액 공제가 발생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잖아. 그럼 납부할 세액이 빠져야 되는데 얘는 당초 매출세액이 잘못됐죠. 대손 쪽은 매출세액이야. 그럼 당연히 모든 곳을 매출 쪽에서 건드려요. 일반적으로. 그럼 매출세액이 마이너스 돼야 돼요? 플러스 돼야 돼요? 마이너스 돼야지. 얘가 마이너스 돼. 얘가 마이너스 주잖아. 그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신고서에 대손세 공제가 되면 음수를 입력해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시험을 뭐 도내냐면 아시죠? 얘가 미안해. 내가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어. 이러잖아. 그래서 내가 11,000원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 돈 벌어왔어. 해가지고 11,000원 갚아 여기. 회수. 네, 시험에. 저 네요. 현실이 없는. 그럼 11,000원을 다시 받은 거야.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토해내야 돼. 그죠? 1,000원 다시 토해내야 돼. 맞죠? 그럼 토해낸다라는 거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납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지. 그래서 여기 여기 논리적으로 오셔야 돼요. 대손세액 공제 채권 회수. 그럼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토해내야 되니까 납부세액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늘어나야 돼. 그럼 매출세액이 플러스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때 회수하면 그렇잖아요. 회수하면 매출세액이 가산하는 거라서 아셨죠? 이렇게 그거 많이 중요할걸? 나중에 거꾸로 쓰면 되게 많아요. 진짜로. 왜 거꾸로 쓰시냐면 외워서요. 그냥 외워서 논리적으로 사고 안 하고 요거를 그냥 자, 이거는 무시하시면 돼. 뭐냐면 나중에 할 건데 요것도 34년 쏘리. 예. 자, 이거는 그냥 요 정도 생각하세요. 뭐냐면 우리가 회계에서는요 언제 채권이 생겼던 게 내가 40년 전에 채권이 있었는데 지금 못 받았어. 그것도 해줘요. 대손 처리해요. 거기 유용한 정보 제공이니까. 그렇죠? 근데 세법은 여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너무 오래된 채권은 대손세 공제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2024년도에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10년 이내에는 대손세 공제 사유가 확정이 돼야 돼. 10년 이내에는 대손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럼 나중에 10년 외우셔야 된다. 말문제. 응. 넘어갈게요. 요 그림으로 보셔야지. 요걸로 하면 헷갈려요. 요걸로 하면 뭔 말인지 몰라. 그림으로 이해, 그림으로. 뭐야? 여기 익숙히 안 와가지고 왜 이러냐. 뭐지? 됐어, 잘 돼. 근데 우리가 회계는 그냥 정보 전달이 목적이니까,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니까 어떻게 못 받게 되든지 간에 다 대손 회계 처리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자꾸 여기 열심히 잘하시면 나중에 소득세, 법인세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세법에서는요, 이러한 법상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대손세액 공제 빼줄 거야 라는 요건이 있어요. 그걸 외우셔야 돼. 좋은 말 할 때. 네, 해볼게요. 세무 2급이랑 관련성 무지 깊다니까요, 여러분들. 해보면. 자, 일단 요건. 파산, 사망, 실종. 누가 봐도 못 받게 된 게 법에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채무자가 파산했어. 채무자가 죽었어.
채무자가 갑자기 어디 없어졌어. 알죠? 요거.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이에요. 나중에 실기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중요할 거예요. 그 여러분도 우리 어음의 부도의 뜻이 뭐였죠? 어음의 부도? 잠깐만요. 좀 열어도 되겠죠? 그럼 어음의 부도가 뭐였어요? 더워서. 어음의 부도가 뭐였어?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 아니었어? 네. 아니었어, 절대?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어요? 망한 게 아니라고. 가서 뚜둥 패면 된다고. 맞죠? 가서 전기고문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전기고문하고. 맞죠? 그 농담반, 진담반 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세법은 부도가 발생하면 그거 의뢰에 통보해주죠. 통보하면 가서 6개월 동안 전기고문 해보라는 거야. 근데 얘가 계속 안 줘. 그러면 너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해서 대소를 확정시켜줘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어음 또는 외상매출금. 자, 그럼 질문. 그럼 경과는 초과일까요? 이상일까요? 경과. 이거 나중에 세무 이급할 때 되게 날짜 입력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컴퓨터 안 걸어줘요. 자동으로. 초과예요? 이상이에요? 응? 초과 이상. 오늘이 경과하면 언제예요? 그렇지. 초과 이상. 초과. 오늘이 경과하면 내리잖아. 오늘 아니잖아. 초과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2025년 오늘이 며칠이지? 3월 21일 날 부도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9월 22일을 걸어야 돼. 6개월 초과니까. 나중에 해보시면 21일 걸어서 막 점수가 없어. 그거 조심해야 돼. 예. 그래서 초과입니다. 초과. 자, 다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저당권은 담보 잡은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면 상대방 거 팔아가지고 네, 충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이면 대손세 공제 안 해줍니다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소멸시 완성. 이것도 실기 때 내요. 나중에 세무 이거 때. 이거 설명할게요. 여러분 좀 유식한 척 해도 돼요? 유식한 척 좀 해볼게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들어보셨어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있어 보이지? 아이고, 있어 보였어, 방금. 자,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을, 알죠? 6년 전에. 예를 들어서 6년 전. 근데 제가 아무런 말도 안 한 거예요. 6년 전에 빌려드렸는데 갚으라고 아무 말 없었어. 그렇죠. 근데 제가 갑자기 6년 뒤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야, 6년 전에 나한테 1,000만 원 빌린 거 있지? 갚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빌린 적이 있었나? 근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빌린 거 있는데, 야, 그거 어떻게 내가 기억하냐? 근데 제가, 야, 기억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네, 6년 동안 기억을 해야 된다. 맞죠? 반드시 줘야 된다. 채권자. 그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주래. 그러면, 내가 거의, 아인슈타인급이 돼야지, 뇌가. 그죠? 사람이 원래 빌린 건 많이 잘 잊어버리잖아. 그죠? 빌려주고 오래 기억하고, 아무튼, 됐죠? 그러면, 이렇게, 이거, 소멸시효 완성은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민법상 용어야, 민법상. 그러니까 내가 채권이 있다라는 건 권리가 있다라는 거, 권리. 권리가 있으면 행사를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의지가 있으면. 맞죠? 근데 거기 권리 위에서 잠자는다라는 거 권리를 행사 안 한다라는 거예요. 보호 안 해주겠다라는 법에서. 그렇죠?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법에서 혹시라도 채권자 네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 그럼 소멸시켜버릴 거야. 이거 소멸시효 완성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못 받게 된 거예요. 법에 따라서. 이해되셨어요? 그게 소멸시효 완성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가끔 출제하면 말문제. 예. 자, 뭐냐면, 우리 자고로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은 말로 한 외상이죠. 말로 한 외상.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그 세법은요, 말로 한 외상을 좀 싫어요, 많이. 왜 싫어할까요? 말로 한 것보단 증빙이 있어야 일단은 대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원칙이. 다만 여기 있죠. 중소기업. 내가 중소기업. 그래서 내가 말로 외상으로 팔았어. 그렇죠? 원래는 어음받고 팔아야 되는데 외상으로 팔았어.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수 능력이 여러분 딸려요? 회수를 잘해요? 딸려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음을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어음 받으면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상대방의 증빙이 있는 거, 상대방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한테 저 죄송한데 제가 대손세 공제를 나중에 받으려면 어음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야 너 못 믿니? 좀만 주시면 안 돼요? 너 나랑 거래를 끊어. 이렇게 대기업이. 그래서 농담이어서 한번 해봤어 농담. 알죠? 예상을 할게. 언제 주시면 돼요. 제가 방금 농담 한번 해본 거임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힘이 약하니까 혹시나 내가 채권이 말로 한 외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했대. 경과했대. 그럼 채무자가 뭐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이런 거 없어도 대손세 공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되죠? 공급일이 채권 발생일입니다. 이때로부터 2년 이상 경과. 다만 이건 안 돼요. 상대방이 채무자가 특수관계자이면 안 됩니다. 이건 짜고 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제외.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말문제 대비.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30만 원 이하고 회수기일 6개월 지났대. 그럼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내가 채권이 10만 원 있는데 그렇죠? 이거 받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막 여러 가지 소송도 걸고 그럼 비용이 더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인정. 음. 그리고 공제기간 요건은 요거 외우시고 10년? 10년만 외우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확정 신고 때만 공제가 된다라는 거 암기. 몰라 이거? 여기까지일 거예요. 회계 1급은. 그래서 요즘 요 대손세 공제를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주시냐? 22페이지. 22. 부가가치세겠죠? 자, 22페이지에 몇 번이냐면 12번 하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17번. 12번하고 17번. 이거 하고 쉴게요, 또.
그럼 12번 몇 번일까요? 응? 야? 여기 여러분들 2월 10일 날 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대. 그 은행이 지급을 거절당한 사실, 그러니까 지급 한 번 거절했다, 야, 지급 거절했다, 끝. 이렇게 하지 않아? 했죠. 그래서 부도 확인을 받았다라는 거 은행에서 계속 인출을 시도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얘가 계속 안 넣은 거야. 그래서 2월 10일 날 부도가 최종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요때 확정? 아니야. 6개월 초과. 맞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에는 8월 11일이에요. 8월 11일, 6개월 초과. 맞죠? 우리 아까 예정신고 때 안 해준다며. 그래서 예정신고 틀렸어. 무조건 안 돼. 맞죠? 그럼 우리가 8월 11일 날은 우리가 2기 예정신고 기간이죠. 2기 예정신고 때 안 해주고 언제? 2기 확정신고 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밖에 없어. 그렇죠? 4번.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세액은 얼마임? 대손 세액이야. 세액. 누가 봐도 이거 100만 원 아니야? 100만 원? 세액. 물론 여러분 다 아까 했던 거 하면 돼. 아까 우리 아까 공급 가액이 아니 우리 공급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면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이 공급 대가가 총 110%였던 거 기억나요? 근데 우리가 아까 구할 때는 공급 가액을 구하는 거니까 분자에 100%를 얹었지. 지금은 대손 금액이에요. 대손 세액이에요. 세액. 그럼 세액은 몇 프로짜리야? 10% 아니었어? 아니, 아까 100, 아니, 여러분들 요게, 아까 100% 곱하기 10%, 1 곱하기 0, 1 곱하기 0.1이면 0.1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금액은 100%였고, 세액은 10%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자의 금액 구하는 게 대손 세액공제라고, 세액공제, 세액. 그러니까 10%야, 10%. 분자에 구하고자 하는 게 10%. 이해되셨어요? 10%. 나중에 금액 그지 같은 거 나오면 여러분들 110분의 10 할 줄 아셔야 돼. 셈 읽고 가셨을 때. 지금이야 1100이니까 100만 원 눈에 보긴 하시겠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1629만 8천 이렇게 준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관심법은 아니고. 110분의 10을 곱할 줄 아셔야 된다니까요? 공급 대가의 전체가 110%. 구하고자 하는 게 금액이면 100%. 세액이면 10%. 그래서 110분의 10을 곱한다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10분의 10 곱하면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거 눈에 보이거든, 100만 원이. 예.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17번. 자, 2번이에요. 왜?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건데 3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자, 1번은 당연하지. 그래서 나중에 할 건데 이거 좀 괜찮나? 조심스럽게 해볼게. 조심스럽게. 예. 우리 대여금 있죠? 대여금은 대손색 공제 나중에 세무이급 때 할 거예요. 대여금은 대손색 공제 안 해줘요. 채권 중에서. 왜? 대여금은 뭘 빌려주는 거예요? 어렵지. 대여금 뭐 빌려주는 거야? 돈. 돈은 재화야 아니야 부가가치세에서. 우리 그때 했잖아. 우리 그 가전제품에서 제가 당신한테 돈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부가세 달라고. 그거 두드려 맞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때 우리 돈 내가 만약에 가전제품 200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22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20만 원 결제하면서 돈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돈이라는 재화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22만 원 주세요라고 부가가세 주는 게 아니라 뺨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돈은 재화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돼야지만 세액이 있어요. 근데 돈을 빌려주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상대방한테 부가세 못 걷어요. 한번 걷어봐, 여러분 친구한테. 걷어봐. 친구가 두대 맞아요, 그때부터. 알죠? 그래서 나중에 세무이급 때 하겠지만 대여금은 대손세 공제 대상 자체가 아예 아니에요. 부가가치세에서는. 당연하지. 세액이 없는데 어떻게 세액공제가 돼.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하지. 이게 나중에 하겠지만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고 세무 읽을 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맞아요, 틀려요? 가끔씩 이거 틀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 왜냐하면 이것까진 맞아. 대손이 확정되면 매출세액에서 까는 건 맞죠? 깐 다음에 세액공제가 돼 매출세 차감해준다면서 납부할 세금을 줄여줘야 되니까. 근데 요것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 분들이 과세기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확정신고 때만 된다면서요. 이것 때문에.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자, 내가 1기 예정신고 기간 있죠?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손이 확정됐대. 그럼 이거 영원히 1기 예정신고 기간 중에 대손이 확정되잖아요. 그럼 안 해주는 거야, 아예? 아니야, 1기 확정신고 해줘요. 1기 예정신고 1기 예정신고 때 대손이 확정되면 예정신고 때 안 해주는 거야. 그 오해하셔가지고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손되면 대손세 공제 안 해주고 이렇게 오해하시더라고. 1기 예정신고 때 대손세 공제 안 해주고 1기 확정신고 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겠다고. 맞죠? 근데 이거 진짜 오해하시더라고요. 1기 예정신고 기간 중에 대손이 되면 안 해주면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1기 예정신고 기간이 아니라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이 확정됐어요. 그럼 얘는 언제? 그냥 1기 확정 때 바로 해주는 거고. 이해되시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를 놓고 보면 이 전체 요 전체가 뭐예요? 다 1기 확정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때가 1기 예정 신고기간 1월달부터 3월달까지고 1기 예정 확정 신고기간 4월달부터 6월달까지잖아요. 그럼 지금 놓고 보면 1월달부터 6월달 전체가 1기 확정 신고 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1월달부터 6월달 우리가 1기 과세기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과세기간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예정 신고 때 것도 뒤로 밀어서 확정 신고 때 해주는 거니까. 무슨 말이 되셨어요? 지금 녹화 중이니까 잘 한번 봐봐. 그래서 과세기간이라는 표현 맞는 거예요. 예정신고 때 대손 공제 사유가 되면 1기 확정신고 때 밀어서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잘못하고 계시면 안 돼. 자, 됐어요.